안녕하십니까. 부채도사 금복현입니다. 부채에 이렇게 시원한 청록산수 그림이죠. 지금 한참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 그림은 옥전 강지주 선생님 청록산수 선면화입니다. 부채에 그린 걸 선면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시원한 부채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단오가 음력으로는 5월 5일이거든요. 양력으로는 6월 14일 단오날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단오가 큰 명절이었어요. 4대 명절에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황금찬 선생님이 부채에다가 시를 친필로 자작시를 써줬습니다. 1989년 5월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바로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직접 만나서 써줬습니다. 그래서 시가 단오절이에요. 머리채 창포물에 머리 감고 은빛 모시치마 구름으로 날리며 아가씨들은 그네를 탔다. 근심도 꽃이 피는 바람엔 황소를 눈가름하며 씨름꾼들의 호흡이 불보다 뜨겁다. 대산의 신령을 장대 위에 모시고 젊은 무녀들은 춤을 추고 혼자간님을 그리며 여인들은 남몰래 용왕께 절을 한다. 오늘이 단오 송기 쑥으로 떡을 빚어 고개 넘어 마을까지 돌리던 풍속이 이 하루 새삼 그리웠구나. 1989년 5월 황금찬 선생님이 자작시를 친필로 이렇게 부채에다가 단오날 시를 써주셨는데, 단오날에는요 궁에서 임금님들이 1년 동안 부채를 많이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단오가 되면은 신하들에게 나눠줬고 중궁전에도 보내고 세자궁에도 보내고 빈궁전에도 보내고요. 근데 그런 물목단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님 특명으로 물목단자를 내린다는 게 이렇게 있고요. 세자궁에 또 빈궁에 몇 자로 이러는데 농칠선 15파, 또 7변선 10파, 유별선 14파 이상 25시. 25시라는 건 살이 25개, 부채 살이 그렇다는 뜻이고요. 농칠선은 아주 이 농자가 걸쭉할 농자예요. 그래서 7이 대인칠, 757, 대인오칠을 한 부채다. 7별선이라는 것은 7을 별스럽게 했다. 유별선은 기름을 먹였다 부채에다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뭐 30파 이상, 30파라는 말은 다발파거든요. 30다발을 이게 가해동에 있는 가해 민화박물관 관장 윤열수 관장님이 주신 거예요. 또 지금은 박물관 옆에 회장이기도 하시죠. 굉장히 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부채에 이렇게 궁에서 이런 물목단자가 있었다는 것이 말로만 전해왔지 이렇게 실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제 뒤에 보이는 포스터가 경기도 박물관에서 오색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으로 100일 동안 우리 부채 한 200점을 추려가지고 특별 전시를 했습니다. 2013년도 7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100일 동안 부채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부채 전시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뭐도 했고 열흘 정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100일 동안 부채 전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부채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부채는 추사 선생님 글씨예요. 숭정금실. 숭자는 높을 숭자죠. 정자는 상서로울 정자. 높고 상스러운 검은 고가 있는 방, 집, 그런 뜻으로. 이 밑에는 종이를 엮어 가지고 침통을 만든 다음에 속에 침이 들어갈 수가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가볍죠. 그래서 이게 종이가 겉에 한지를 꽈서 했기 때문에 매듭이 달려고, 이걸 선추라고 그래요. 부채 밑에 늘어뜨린다 그래서 선추. 여기는 거북이 등껍질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오칠을 했고요. 그래서 대모 7접선. 대모는 거북이 등껍질을 대모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대모를 이렇게 감싸서 바른 거죠. 여기 오칠을 했기 때문에 7접선. 추사 선생님 글씨가 있는데, 이런 거는 시가로다가 한 1억 정도 갑니다. 이게 추사 선생님 글씨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도 보기 힘들고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부채입니다. 그리고 큰 부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를 붙여주는 부채입니다. 여기에 그림은 민화를 그렸는데 야매도라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달이 보름달이 떠 있는데 매화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밤에 매화꽃이 폈는데 보름달을 배경으로 새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그리고 밑에 꽁이 한 쌍이 앉아 있는 이런 그림인데, 매화 필 적에 이런 꽃들은 안 피는데 민화에는 자유롭게 꽃이 마음대로 피는 거죠. 이렇게요. 뒤에는 이렇게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부채예요. 큰 부채는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붙여주는 부채고요. 이 부채는 제가 직접 미얀마 갔을 때 스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부 장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 국가라 그래요. 이런 부채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붙이느냐, 불편하다 그랬더니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붙인답니다. 이렇게 돌려서. 뭐 바람은 나긴 나는데 우리 부채처럼 그렇게 바람은 잘 안 나고요. 이게 나뭇잎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자 잎으로 잎을 말려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미얀마에서 직접 가져온 부채고요. 아주 재밌는 부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꼬부러진 이 자루인데 꼭 항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새 모양으로. 여기에 부채 살도 새의 날개 모양을 했습니다. 이걸 곱장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후여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부채 살이 재미있죠. 문양도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꼬부러졌으니까 오히려 탁 손에 붙이기가 좋아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리고 이게 붕 떠 있으니까 집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집기가 좋고. 이것도 오래된 부채예요. 이런 거는 50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뭐 연대는 한 100년 정도 된 거죠. 이렇게 재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제가 만든 부채인데 오엽선이라고, 오동나무 잎을 닮았다 그래서 오엽선. 근데 부채 살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각이 있는데 대추나무에다가 회양목을 붙여서 매화 조각을 했습니다. 매화꽃 조각. 이런 건 요즘 만들었지만 시가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그냥 단순한 바람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술 작품이죠. 자루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부채가 있어요. 각이 많이 졌다 다각선 그리는데 여기 부채 살도 굉장히 드물지만 이게 후였습니다. 멋을 냈어요. 부채 살을 이렇게 드문드문하면 부채가 붙이면 흐물흐물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였을 때에 역학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가 아주 짱짱합니다. 휘청고 짱짱해요. 여기에도 문양을 오렸는데 시원하게 청개구리도 있고요. 연꽃이 있고 물청새가 있고 꽃지라고 그러는데 아래 위로 색깔을, 여기는 녹색을, 여기는 진분홍을 이렇게 했는데 자루는 오죽입니다. 까만 대나무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 그런데 이렇게 빼면은 칼이 나옵니다. 이것이 호신용도 되죠. 부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거죠. 무슨 사나운 짐승이 와도 그렇고. 그리고 과일을 하면 과일도 깎아 먹고. 요런 부채 하나 들고 있으면 아주 든든하겠죠. 보세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쫙 빼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데 요거 제가 만드는 겁니다만 옛날에 실제로 이런 부채들이 있었습니다. 자루에 장독칼을 숨겨 가지고 다녔죠. 여기서 장독칼은 긴 장자가 아니고 꾸밀 장자, 예쁘게 화장할 때 장자를 씁니다. 작고 예쁘고 앙증스러운 칼을 장독칼이라고 돼요. 꾸밀 장자, 멋으로 가지고 다닌다. 놀이개처럼. 요 부채는 연엽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채 살을 이렇게 보면은 부채의 연맥을 살렸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여기 문양도 연꽃에 물청새 뭐 이런 것이 돼 있고요. 요 자루는 회양목인데 툭하고 꽃을 조각했습니다. 칠은 황칠을 했습니다. 이 황칠은 황칠나무에서 나온 도료인데요. 황칠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1000년이 가도 괜찮은 칠이에요. 원래는 흰종이었는데 황칠을 함으로 노란색이 된 거죠. 천연도료. 사실은 황칠은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황제의 색이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남아있는 황칠이 거의 없습니다. 황제가 아니면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황제가 아니고 왕이었기 때문에 황칠을 못 썼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보내는 조공품에는 가장 귀한 것이 황칠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황칠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더 따뜻한 지방, 복일도라든가 제주도, 완도, 이런 진도라든지 이런 따뜻한 지방에서 황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황칠의 그 진가를 알아가지고 많은 연구들도 하고, 서울에도 홍동화 선생님이라고 황칠장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황칠들을 많이 진도에나 완도, 복일도에 심어서 지금들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약용에 좋다 그래서 칠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황칠나무가 좀 많이 잘 키우고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황칠을 찾아서 복일도에 가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찾았는데 몇백 년 된 황칠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황칠나무를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KBS의 한국의 미라는 프로에 잃어버린 색을 찾아서 그 황칠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대대적인 황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 후에는 그 황칠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칠 묘목을 길러가지고 묘목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황칠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칠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